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은 명절 분위기가 참 안 나죠? 이번 설 연휴 몇 가지 정보를 드리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됩니다. 포장만 허용되니까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해당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자,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언제가 가장 막힐까요? 우선 귀성객 지난해보다 약 33%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설 연휴에도 YTN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도 확인하시고 뉴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인데요. 지역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근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놓고 시민들과 지역의회가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2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연휴를 알차게 채워줄 영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설 연휴 계획 아직 못 세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을 위한 풍성한 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몸도 좀 풀 겸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요? 집콕이냐, 귀향이냐, 설 계획 어떤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이어주는 일산대교. 최근 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놓고 시민들과 지역의회가 나섰는데요. 한강을 지나는 27개의 다리 중 유일하게 이 일산대교에만 통행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과도한 통행료가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민경선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 민경선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설 앞두고 있어서 바쁘시겠습니다. 네네. 네. 예. 자, 일산대교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다리 중에 그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한 다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벚꽃동 2, 3포 분기점을 잇는 다리입니다. 예. 일산대교가 지어지게 된 계기가 경기 서북부의 교통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일산대교 개통 이후에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됐습니까? 네, 일산대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양과 파주가 김포시가 한강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예. 이를 연결한 다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김포시 한강 신도시 또 올해 6월에는 또 인천 검단 신도시가 입주를 또 시작하는데 예. 국가 지원 지방도 98호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고양, 파주, 김포 등 서북부 2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큰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산대교가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고양, 파주 시민들 같은 경우는 김포로 가기 위해서는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예. 먼 길을 돌아서 행주대교를 이용해서 돌아가거나 예. 그다음에 수도권 제1순환도로 예전엔 서울 외곽순환도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예. 이어진 김포대교를 통해서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수십 킬로미터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이 컸던 것이었죠. 예. 자, 일산대교가 이어주는 지역이 과거보다 좀 상당히 활성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용량도 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개통이 2008년에 했는데 예. 개통 당시 일일 통행량이 21,461대였어요. 예. 근데 12년이 이제 지난 시점인 지금에서 봤을 때는 고양시도 100만 인구를 넘어섰고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고양, 파주, 김포가 왕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2020년 기준 일일 통행 예약이 72,979대로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늘었습니다. 예. 상당한 통행량이거든요. 예. 통행량도 많이 늘었는데, 자, 그러면 일산대교 그 한강의 27개 다리 중에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일산대교에만 통행료가 징수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게 일산대교와 원래 건설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IMF 이후에 뭐 재정 도로나 이런 걸 국가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 또 예를 들면 경기도와 관련된 이 서북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교통량을 해소할 목적으로 일산대교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 제1호 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예. 총 사업비가 1,784억 원이었는데 민자 사업자가 1,480억 원을 부담하고 예. 고비가 한 299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예.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시 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민자 사업자가 예상하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고 또 운영 수익 예정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손실분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민자 사업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예.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일단은 그 운영사는 주식회사 일산대교고요. 예. 좀 수익 구조가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현재 좀 전가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익도 수익을 다 안 했을 경우 그 손실분을 또 경기도가 부담하는 구조죠. 그렇군요. 예. 네네. 지금 시민들의 주장은 민자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일산대교가 길이가 1.8km입니다. 예. 승용차 경우 편도 1,200원인데요. 예. 이를 길이 대비로 요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일산대교는 킬로미터당 666원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189원이고 예. 수도권 제1순환도로는 109원입니다. 예. 비교해보면 3배에서 많게는 6배가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여기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행료가 일단은 좀 비싸군요. 예. 9711번님께서는 일산대교 통행료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매일 일산대교 건너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지출이 상당합니다. 주민 여론 묻는다고 사인도 받아가더니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의원님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번만은 꼭 해결해야죠. 예. 처음 지어질 때부터 현재 금액이었나요? 통행료 말씀하시는 건요? 예.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세 차례 통행료가 인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현재 차종에 따라서 소형 같은 경우는 1,200원이고, 예. 중형은 1,800원, 대형은 2,4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비쌉니다. 네. 예. 일산대교 개통 이후에 통행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사실 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민자도로나 다리 등은 수익에 따라서 통행료 등이 좀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예. 그동안 이런 변화는 없었습니까? 지난 2009년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인수했습니다. 예. 인수하니까 이제 사업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대교의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결국은 138원을 인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한 6개월간 인하하고 다시 세 차례 예를 들면 2010년과 2013년, 2017년 세 차례 통행료를 인상해서 예. 지금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원인이 결국은 2002년에 최초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까지 세 차례 실시 협약을 변경해 예. 이 실시 협약 체결할 때 그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규정이 너무 날림으로 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추정 사용료 수익액의 76.6% 미달분에 대해서 보전하게 돼 있고 2015년부터는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5월까지 추정 사용료 수입액의 88% 미달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연도가 늘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수입액이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예. 정말 불합리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기 손실 보전분, MRG라고 하죠. 474억 원을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금 일산대교에 지급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더 드리면 2020년 기준이 일일 추정 통행량이 7만 1,048대였는데 현재 지금 실제 통행량이 72,979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목표 추정 통행량보다 103%를 초과를 했는데 올해도 내년도에 1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야 되는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좀 인수하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통행료 인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이번만큼은 정말 인수를 해서 예.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하자라는 의견이 많고 인수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양 파주 김포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예. 기존보다 더 이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고양 김포 파주 경기도의원 20명도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님도 전향적으로 지금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수까지도 검토하라고 해서 집행부에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예. 혹시 그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그 사장, 회사 측과도 좀 만나 보셨습니까? 네. 지난 8일 날 예. 저희가 고양 파주 김포 경기도의원 20명을 대신해서 저를 비롯해 4명의 의원이 예.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민의 요구가 큰 만큼 도민의 뜻을 전하고자 사전에 이사장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 예. 아직까지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이 없어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아쉽게도 면담은 성사가 안 됐는데요. 예. 저희가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장기 차입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 수익 부분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예. 또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일산대교를 인수를 추진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수도권 제1순환도 북부구간도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향후에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재 특히 도로나 철도 등에 대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과도한 이익 확보를 자제하고 공공성을 감안해서 적정 이윤 내에 투자를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히 통행료 인하가 아니라 예. 통행료 무료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전면 아까 무료. 말씀드렸듯이 예. 20명의 경기도의원, 파주, 김포, 고양 의원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월 1일에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되고 있고 예. 어제에는 또 범시민 단체가 조직되는 등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의지가 큰 상태입니다. 예. 국민연금공단 측의 입장은 투자금 회수 방법은 경기도가 승인해서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다. 관련 법령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자, 시민들이 원하는 전면 무료는 좀 당분간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법적으로 부분은 저희가 예.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고 우회 차원에서도 행정감사 도정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 자금 재조달이나 통행료 인하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안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재무구조 원상 회복 명령을 하는 등 행정명령을 때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이 진행됐는데 대법원에서 안타깝게도 그 일산대교의 주식회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한 처분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찌됐건 일산대교가 실질적으로 준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민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고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뭐 철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짧게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비단 뭐 고양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근의 뭐 김포 파주시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의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또 국민연금공단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 또 이것을 승인해준 기재부 정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경기도에도 민자사업이 많습니다. 뭐냐면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 제3 경인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산대교를 인수했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이 도로도 민자 사업인데 우리도 무료화를 주장했고 요금 인하를 주장했는데 왜 고양 파주 김포만 편애하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없지만 김포 파주 고양 시도 어느 정도 인수 비용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제안도 저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요구가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멋진 활약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뭐야 이거. 자,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고향의 부모님께 안부와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제1회이자 2회 기약이 없는 슬라생 문자 문학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저처럼 명절에도 일터를 지켜야 해서 마음은 이미 부모님 댁으로 떠났지만 몸은 떠날 수 없는 분들, 마음을 가득 담아서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모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부모님 전상서 한 편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뜻과 정신을 일상 속에서 기리는 효창 독립커피에서 부모님 댁으로 커피 원두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제1회 슬라생 문자 문학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9106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가족은 김포에 거주하고 애완견 3마리 포함해서 5이서 간소하게 보내면서 주변 산책하고 집콕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분께 바로 드립니다. 제가 쏩니다. 9106님께 선물 드립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일상 속에서 기리는 효창 독립커피 원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전에 제가 확인하지 못한 효과음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설 연휴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시 문화정책과 배분석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향 방문이나 가족 모임이 어려운 설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시기에 시민들께서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이나 전통 문화 체험, SNS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온 가족 모두가 안방에서
재미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때가 때이닌 만큼 비대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실 듯한데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문화로 토닥토닥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설 명절에도 특집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3일 저녁 7시에는 설 특집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해 시민 사연 받아 찾아가는 공연을 저희가 했는데 그중에서 조회수 1위를 차지한 가수가 트로트 가수 박서진입니다. 그래서 박서진 가수와 함께 기악그룹 그루브어스, 파페라 듀오 임덕수, 장은하가 출연해서 운영공을 무대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또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온택트 국악주간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사물놀이와 드럼을 혼합한 퓨전탁, 가야금과 검은구 듀오, 그래서 매일 2편씩 총 14편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또 13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노래와 코미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 문화극장 청춘극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웃자 청춘 공연을 선보입니다. 예. 그 송혜 씨와 심영래 씨 그리고 홍자먼 군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모든 공연은 문화로 토닥토닥 유튜브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유튜브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직접 설 명절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하고 운영궁에서 전통문화 체험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재미로 보는 신년 운세라고 6점이 있고요. 예. 제기차기나 번화 돌리기 등 5가지 전통놀이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운영궁에서는 14일부터 4일간 투어 활쏘기 등 전통 민속놀이도 하실 수 있고 예. 새해 소망 기원을 위한 소원 적어서 나무에 붓기, 부적 찍기 이런 세시풍속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예. 5인 이상 단체 체험도 제한됩니다. 방역 진칙을 준수해야 되니까요.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참여하는 입장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모바일로 참여하는 SNS 이벤트 참가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올해는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놀이를 주제로 해서 SNS 인증샷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 앱을 통해서 연날리기나 윷놀이 이미지를 필터로 사진을 찍어 올리실 수 있고요. 예. 아니면 실제로 민속놀이 하는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 서울은 민속놀이 중 또는 이제 문화로 토닥토닥을 붙여서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민속놀이 하는 사진을 찍어서 서울은 민속놀이 중과 문화로 토닥토닥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좀 설을 맞이해서 바쁘실 텐데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문화정책과 백운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고향의 부모님께 안부와 또 선물을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저처럼 명절에도 일터를 좀 지켜야 해서 마음은 이미 부모님 댁으로 향했지만 몸은 좀 미처 갈 수 없는 분들, 마음을 가득 담아서 평소에 좀 전하지 못했던 진심들을 가득 담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부모님을 향한 마음, 편지 한 편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마음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의 뜻과 정신을 일상 속에서 기리는 효창 독립커피에서 부모님 댁으로 커피 원두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2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설 계획들 세우셨는지요? 계획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휴를 알차게 채워줄 영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90만입니다. 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1월 취업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현재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분기 중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는데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음 달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취업시장의 안정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취준생들에게 취업은 했니? 연봉은? 질문 금지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0입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번 설 연휴는 적막함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공허함을 달래고 이동통신 3사가 엄청난 선물을 줬네요. 설 연휴 기간 휴대폰 영상통화 사용료가 무려 0원, 무료입니다. 차례와 세배, 성묘 같은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지만 영상통화를 통해 랜선 귀향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만큼 원 없이 실컷 통화하세요. 네, 세 번째 숫자는 7입니다. 돈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엉뚱한 곳으로 혹시 돈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실수로 잘못 보내는 차고 송금이 매년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아찔하죠. 7월부터는 이런 차고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접수하면 안내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마지막 숫자 10입니다. 네, 저희 슬라생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 금요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것인데요.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니까 12일까지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는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자,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소개 좀 막간을 이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6번님. 독립운동을 일상에서 기리는 마음으로 토끼 같은 아가와 아내와 우리 집에서만 보낼 예정입니다. 라고.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밖에서 일정 안 보내고 또 집에서 보내는 게 지금 시대에는 애국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자, 6002번님. 엄마, 저는 잘 있어요. 엄마가 떠난 후 명절에 갈 곳이 없어요.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코로나를 명분 삼아 집에서 장서방과 유진이랑 보낼게요. 안녕. 예, 많이 보고 싶으시겠죠. 자, 0830번님, 전 6인 가족입니다. 김포에서 파주거리인데 넷째 막내 출산하고 돌 때까지 어머님께서 막내를 한 번 보셨습니다. 이번에 가려고 했지만 집합금지에 코로나로 못 가게 됐어요.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영상통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또 하셨네요. 넷째 막내를 출산하고 아기가 넷이에요. 이게 애국입니다. 야, 돌 때까지 어머님께서 막내를 한 번 보셨대요. 예, 또 부모님이 또 손주 손녀 보면은 굉장히 반가워하잖아요.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좀 지나가면 그때 함께 해주시고 영상통화 자주 들이시면 또 좋아하실 겁니다. 애기들 많이 보여주시고요. 6976번님, 어머니 이번 설은 못 가게 돼서 서운하고 죄송해요. 손주들이 눈에 아른거리실 텐데 혼자 보내실 어머니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해요. 설 지나고 코로나 좀 안정되고 나면 아이랑 한번 내려갈게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
이모님들이랑 꼭 챙겨 드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 9413번님 이번 설은 저희 가족은 안 가고 형 가족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5인이 됩니다. 이번 설은 못 가서 아쉽지만 코로나19 끝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 코로나19 좀 고향 안 내려가시고 좀 집에서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수자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영상통화 영원 무료입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번씩 꼭 드리시고 자 계속해서 부모님 문자 전상서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부모님께 선물도 있습니다. 자,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자, 저는 잠시 뒤에 우리 박희은 편집장과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내일부터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휴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어지면서 이번 설에는 집콕을 계획 중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휴를 알차게 채워줄 영화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편집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편집장님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OTT 서비스로 영화관 관람을 좀 대신하지 않습니까? 편집장님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서비스 몇 개나 좀 이용하십니까? 사실 저는 대표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모든 콘텐츠 플랫폼을 다 구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월에 얼마 정도가 나가요? 진짜 이게 굉장히 사용료가 꽤 비싼 편이에요. 근데 좀 걱정인 게 2021년도에는 뭐 새로운 또 플랫폼들도 오픈을 하거든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 이런 게 이제 새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각자마다 좀 대표작도 다르고 그렇죠. 대표로 밀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이상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또 나오는 OTT 서비스 구독하실 예정이십니까? 나오면 또 원래 처음에 시작하면 더 좋은 작품들로 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구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 구독료가 좀 올해는 더더욱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외람되고 또 제가 뭐 이런 것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가게 경제 괜찮으시겠어요? 예전 극장 갈 때보다 지금 돈이 더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각 OTT 서비스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명절에 OTT 서비스 한번 이용해보자 하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 OTT 서비스마다 약간의 강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땡플릭스라고 얘기하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굉장히 좀 많은 힘을 쏟고 있는 OTT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또 굉장히 스타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OTT 서비스이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트렌드에 좀 민감하시다. 그러면 저는 요 서비스도 추천을 드리고요.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땡플렉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땡차 여기는 국내의 OTT 이 서비스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재미있는 건 이 땡차와 땡플릭스가 서로 공개하는 영화가 약간 그룹군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땡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족 관객들 같이 보실 수 있는 뭐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긴 장수 시리즈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땡차에서 직접 극장에서 원래 개봉을 예상을 하고 수입했던 다양성 영화들을 또 익스클루시브라는 이름으로 상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예술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이 궁금하다. 그러시면 저는 땡차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많아요. 많은 분들이 한 번 이 2개 정도 있나 하실 텐데 국내에서 아마존 프라임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말 자막이 모두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창
인상적인 드라마,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드라마들을 만들고 있어요. 나는 좀 센 게 좋다. 그러면 이 땡마존 여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내 공중파 방송국들이 함께 만든 OTT 서비스 플랫폼도 있습니다. 웨이브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린 드라마, 예전에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국내 드라마들을 굉장히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나는 옛날 추억의 드라마들 보고 싶어 하면 웨이땡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면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도 어떤 게 좀 구독하는 게 좋을지 밖에서 메모하는 게 참 웃기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주말마다 드라마 한 시즌 또 몰아보기도 하고요. 네. 한 편 한 편 보다 보면 평일에도 좀 늦게 잠들어서 다음날 피로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각 잡고 누워서 볼 만한 OTT 시리즈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게 진짜 콘텐츠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수십만 건의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좀 드라마 정주행 해볼까 하고 들어가셨다가 이 광고 나오는 첫 화면만 한 30분 정도 보시다가 잠드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저는 이번 명절에 OTT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한국 드라마 시리즈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땡플릭스의 스위트 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욕망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한 그 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 밀실에서 벌어지는 약간 탈주극 같기도 하고 재난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또 뭐 크리처 시리즈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괴물 분장을 한 괴물 CG들이 나오는 이런 작품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작품은 국내에 되게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어? 라는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K 컨텐츠라고 요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K 컨텐츠의 저력을 좀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작품은 조금 표현 수위도 좀 높고 약간 피도 많이 나오고 좀 징그러운 부분도 있어요. 잔인하구나. 네, 그래서 가족끼리 보시기에는 내 스타일인데. 밤에 조용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끼리 보시기에는 저는 루팡이라는 작품도 추천드려요. 루팡이요? 네. 그 아르센 루팡 할 때 그 루팡입니다. 루팡? 네. 우리가 그 추리 소설 속에서만 봐왔던 그 루팡이 21세기에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환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프랑스의 어떤 재벌가의 모함을 받아서 아버지를 잃은 청년이 그 재벌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인데 복수의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팡 추리소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재미있는 점은 이 작품은 프랑스 드라마고요. 프랑스 드라마는 또 다들 좀 낯서실 것 같긴 해요. 좀 낯선데요, 사실. 그리고 좀 프랑스 뭐 이러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뭔가 예술 영화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런 어떤 저희가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루팡이라는 작품은 그 고정관념을 정말 잘 깨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흥행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좀 전 추천드릴게요. 머리를 약간 쓰면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봐야겠습니다. 네. 아니 그 웹툰 원작인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도 좀 정주행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TV에서도 보시고 그걸 또 한 번에 몰아보시는 OTT 플랫폼에서 몰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작 웹툰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들이 어떻게 실사화를 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셨거든요. 요새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좀 가장 큰 추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런 웹툰을 가지고 실사화하는 과정들인데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점점 한국의 어떤 그런 특수 기술,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만화적인 상상력을 드라마나 영화로 가지고 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6002번님께서
스위트홈을 초등 아이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셨거든요. 네, 초등 아이와 함께 보시기에는 작품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래 이제 청소년 관람불가도 그렇고요. 15세 이상 관람불가 작품이라고 해도 예. 부모님과 함께 동반 시청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부모님이 그 시청을 지도해 주시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예. 예. 세상이 이렇게 좀 무서운 세상도 있다라는 걸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너무 갖다 붙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있다고요? 예, 보시는 것도 뭐 저는 부모님의 지도 아래서 같이 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2788번님께서는 혹시 애니메이션 추천작은 없나요? 전 쉬고 아이를 좀 보여주려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애니메이션도 있는데요. 예. 이 작품도 좀 약간 이슈 오브 이슈인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이죠? 귀멸의 칼날이라는 일종의 이게 소년 만화죠. 어떤 예. 소년이 아픔을 겪고 또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결국은 가족의 원한을 풀어주고 자신 스스로도 성장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시리즈가 OTT 그 서비스에서 지금 전체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를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금까지 일본 애니메이션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예,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예. 얼마 전에 그 디즈니 픽사의 소울이라는 작품이 또 한국에 극장 개봉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디즈니 픽사의 소울의 박스오피스를 뒤집어 엎는 정말 기염을 토하기도 했어요. 예, 예 굉장히 좀 그 소년들의 성장 만화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약간 좀 괴물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아이들의 흥미 이런 것들 자극하기에도 저는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추천 감사드리고요. 9090번님께서는 편집장님 네. 스위트홈은 38살인 저도 못 봐요. 아, 그건 저는 어떤 개인의 성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최근 그 땡플릭스에서 네. 개봉한 승리호가 전 세계 넷플 땡스 맞아요. 1위에 올랐습니다. 네네. 극장이 아닌 OTT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개봉한 이유.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여름부터 여름에 개봉한다, 추석에 개봉한다, 겨울에 개봉한다 막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이 OTT 플랫폼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강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첫 마디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아, 큰 화면에서 보고 싶다. 아. 예, 워낙 이 우주를 그리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예. 아, 이걸 큰 화면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쾌감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렇구나. 좀 아쉬움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하루에 190여 개 국가의 관객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 SF 영화를 본 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국 영화의 팬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땡플릭스의 전 세계 차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굉장히 크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쉽게 극장에 못 가는 작품들도 많지만 지금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승리호 두 번째 이야기는 전 세계 극장에서 또 동시 개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배우 김태리 씨도 이걸 보면서 좀 되도록이면 큰 화면과 소리를 조금 키워서 보라고 네. 그런 또 팁을 또 주더라고요. 맞아요. 1633번님 명절하면 홍콩 액션 영화인데 추천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 이런 홍콩 영화도 액션. 보십니까? 홍콩 영화도? 그럼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룡키드고요. 네, 이 그 명절에는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경향 자체가 예. 이 홍콩이나 중국 영화를 설 명절에 개봉하는 어떤 그런 유행은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극장 가 있는 이제 벵가드라고요. 추억의 이 성룡 형님께서 예. 지금 되게 근사한 요원이 되셔서 젊은 요원과 함께 악을 물리치는 정말 중국형 대형 블록버스터가 개봉을 해서 지금 극장에 걸려 있기는 하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극장 나들이를 가셔도 좋고요.
OTT 서비스의 좀 강점이 옛날 작품들을 좀 찾아보시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TT 서비스에 저도 좀 혹시나 하고 살펴봤더니 예. 이 성룡 형님의 치권 시리즈들이 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작품들 설날에 약간 좀 옛날 생각하시면서 집에서 팝콘 한 그릇 튀겨 들고 다정하게 좋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홍콩 액션 영화 사랑하는 분들은 OTT 서비스에서도 성룡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PD의 픽은 영화는 땡플릭스의 승리호라고 했고 네. 예, 밖에서 PD가 본인의 예. 취향까지 이렇게 적어줘요, 자꾸. 말해달라고. 정주행은 땡차의 킬링이브라고. 킬링이브 훌륭하죠. 예, 킬링이브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인데요. 예. 이게 지금 시리즈 3편까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1편에서 막 끌어올랐던 이 기대감이 2편에서 살짝 사그러들긴 하지만 또 다시 3편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번 시리즈 안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실 수도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예. 자, OTT 서비스의 좋은 점이 과거의 영화나 드라마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숨어드는 명곡이란 유튜브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 혹시 이런 숨겨놓고 보는 명장 영화 있으시면 슬라생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숨보영이네요. 숨어서 보는 영화. 숨보영. 네네.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좋아하시는 작품이긴 한데요. 시간이 지나서 딱 그때 보면 되게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예. 저는 이 새해를 좀 시작할 때 이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대형 잡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더 이상은 자신의 일이 없어진 한 중년의 남성이 자신이 지금까지 꿈만 꾸었던 어떤 모험의 길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예. 이 작품을 사실 좀 연말이나 연초에 가끔 즐겨보는 편인데 내가 지난해에 꿈꿔왔던 꿈은 무언지 그리고 그중에서 이거는 정말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겠다라고 그냥 미뤄만 뒀던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보게 되더라고요. 미뤄두지 말고 지금 당장 올해 당장 현실로 만드십사 이렇게 좀 응원하는 작품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어바웃 타임을 추천하겠습니다. 어바웃 타임. 예.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시군요. 그런 거 아니고요. 거기 보면 약간 이제 그 부모님 소재 영화기도 하고. 그럼요. 좀 탄생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시간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현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죠. 너무 좋은 영화. 제가 좀 막혔는데 포장을 잘해주셨네요. 9350번님, 전 PD보다 전문가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 편집장님이 볼 계획인 작품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셨네요.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게 어떤 하나를 골라서 보기가 너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이 나면 무조건 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혹시 그러면 밖에는 외출은 하시죠? 하죠. 그런데 요새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영화 보려면 극장을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요새는 집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외출 시간이 줄면서 살이 찌네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빨리.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번 명절에 조금 보고 싶어서 킵해놓은 약간 숨겨놓은 작품을 꼽으라면요. 땡플릭스의 시리즈인데요. 브리튼이라는 시리즈가 이번에 새롭게 런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국의 어떤 부유한 상류층 가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영드 특유의 굉장히 약간 시니컬하면서도 이렇게 정수리를 때리는 교훈을 주는 이런 작품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새해에는 좀 정수리를 쪼개는 그런 교훈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브리튼을 약간 킵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집장님과 좀 다양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혹시 집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이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극장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꽤 안전한 공간이기는 해요. 거리도 잘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설처럼 연휴에는 잠깐 가족들과 함께 물론 한 자리씩 떼어 앉겠지만 그래도 극장 나들이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장에 은근히 재밌는 영화들이 지금 되게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방역 수칙은 꼭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문자가 굉장히 또 많이 왔습니다. 5033번님, 저는 8년째 치매신 94세에게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64살의 사위입니다. 밤새 식자재 배송을 하고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설날과 추석에는 장모님 모시고 서산에 있는 처갓집에 내려가는데 올해 설날은 코로나 때문에 애국정신을 발휘해 못 가게 됐습니다. 처남과 처형들, 손주들이 올해는 저희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주실 거죠? 예, 모두 행복한 설날 되세요라고 하셨고 3575번님, 저는 화성에서 버스 운전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내일은 휴무, 구정날은 근무네요. 버스 운전하는 날은 YTN 라디오, 휴무일에는 채널 24 YTN만 봅니다. 어떤 방송을 봐도 YTN만한 방송은 없는 것 같습니다. YTN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유,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연휴에도 역시 YTN 라디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뉴스와 교통정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요. 아름다운 음악도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 되시고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